안녕하십니까. 주식 나텔입니다. 자, 오늘은 GS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조만간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건강상으로. 예.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귀찮다고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 어, 피해가 생기니까 항상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GS는요, 우리나라 회사 GS와 그 다음에 미국의 쉐브론이라는 정유 회사가 지분을 반반 갖고 있는 GS 칼텍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50%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GS가 금융 서비스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유주에도 포함이 됩니다. GS 칼텍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중동 전쟁이 단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중동 전쟁은 약간 종교적인 현상을 띠고 종교 전쟁 성격을 띠고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미국이 발을 빼지도 못하고 이렇다고 해서 미국이 발을 뺀다고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국에서 친미 국가들이 미국의 이 공군 기지, 부지를 빌려주고 레이더 기지 이런 것들을 부지를 제공을 했는데 이란이 거기를 다 타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미국 군인 관련된 시설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설들도 타격을 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점차 데미지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지금 민감하게 봐야 되는 게 사우디의 입장인데 사우디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우디와 반대되는 파들이 있어요. 뭐 레바논이라든가 뭐 이라크라든가. 왜 그러냐면 종교적으로 수니파와 시아파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종교적인 성격이 달라요. 거기에다가 그 이스라엘 때문에 얘네들이 그 자기네 평생 소원이 이 알라신을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그 성지에 가야 되는데 그것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동의 화약고가 요번에 제대로 터졌습니다. 단기적인 그런 돌발 이벤트로 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유주를 볼 때 어느 종목이 좋은가를 볼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정제 마진 뭐 이런 거에 휘둘리고 하는데 정제 마진이라는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정제를 할 때 이렇게 돼요. 값싼 중동의 중질유를 가지고 와서 경질유와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총 7가지인가 8가지 물질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뭐 경질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벼우니까 경질유죠. 경질유 같은 거 휘발유라든가 경유 뽑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질유가 필요한 거예요. 중질유는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무거운 기름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필요하냐? 거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 주유소만 봐도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지만 무연 휘발유라고 되어 있죠. 무연이 뭐냐면 없을 무자에 나변자입니다. 그리고 납이 없는 휘발유다. 건강에 해롭지 않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유를 정제할 때 황이 발생을 합니다. 황을 굉장히 많이 걷어내야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경유, 뭐 등유 등등등 여러 가지 기름의 형태와 석유 화학 제품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건데 중동 기름 자체가 굉장히 끈적끈적하면서 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싼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사다가 정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중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나라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어,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싸도 당장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서부 텍사스유라든가 그 다음에 브렌트유를 쓰게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질유예요. 그래서 기름이 뭐 걸러내고 할 건 없는데 가격이 비싸요. 자, 문제는 석유화학 제품이 없어갖고 나프타라든가 뭐 콜타르 여러 가지 제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유화학 제품을 못 구해서 라면 봉지 만드는 것도 재고가 얼마밖에 없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지금도 뭐 차량 이부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경기들은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이런 거 추천 못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라면 포장지가 없다라고 하면 라면 값이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유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비닐 포장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트럭에 싣고 유통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유통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근데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GS를 가져가는 게 맞다. 왜 그러냐? 베네수엘라의 기름이 중진류입니다. 베네수엘라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 미국의 쉐브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쉐브론을 통해서 중진류, 무거운 끈적끈적하고 황이 많이 들어있는 중진류, 그걸 안전적으로 계속 공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실질적인 정유 회사들의 정제 마진 싸움에서 갈릴 겁니다. 어차피 가격은 비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쉐브론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쉐브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는 GS밖에 없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GS 칼텍스와 SK 에너지하고 생산량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예,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제 마진을 논할 것 같으면 오일뱅크라든가 다른 정유사들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정제 마진 중에서도 정확하게 중진류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가설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GS 종목 갖고 계시고, GS 목표가는 10만 원 봅니다. 10만 원 보고 있는데 GS가 만약에 폭락을 하잖아요. 이게 폭등을 하잖아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2007년도 이때 서브 모기지 그 사태 아시죠? 2011년 이럴 때 금융위기 왔을 때 얘네들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안 좋을 때는 얘들이 올라갑니다. 지금 좋은 거, 그러면 이게 반대로 떨어지는 거는 지금 경기가 좋다는 거냐? 크게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지금 크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GS는요, 단기간에 어떤 이벤트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큰 그림 보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지만 GS 비중을 좀 많이 실어 놓으셔라 말씀을 드렸고, 10만 원이 달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익절을 하시고 그 투자금을 갖다가 전부 다 회수를 해서 더 강력하게 리스크 관리로 들어가셔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목표가 차트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목표가 차트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화면에서 보시는 게 뭐 알록달록하게 만들었고 괜히 이쁘게 보이게 만든 게 아닙니다. 신호등하고 똑같은 원리고요. 녹색 구간은 안전한 구간이고요. 노란색 주의, 분홍색 이거는 실질적으로 빨간색인데 색깔이 겹치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해놨거든요. 주의가 위험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주가가 이렇게 출발을 할 때 출발 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거 출발하면 이거 통과하면 바로 출발한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목표가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부분이고, 자, 이런 구간에서 내가 더 먹겠다,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에 이렇게 뭐 좀 크게 떨어지고 하면 여러분들 좀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제가 괜히 색깔 여러 개 넣어서 이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출발 라인을 여기서 출발을 하고요.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천장 라인이고 하거든요. 이 목표가 라인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세력 천장 여기는 진짜 뚫기 어려운 거거든요. 다음번에 반등을 잡아주더라도 제가 우리 회원들 전부 다 17만 원에 삼성전자 매수하라 그러고 다음날 갭 떴을 때 다 팔았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주가가 움직이는데 어떤 그 세력들이 올라가는 그런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요번에 이거 올라갔는데 요게 대시세 라인인데 요 라인을 갖다 못 뚫어줬기 때문에 저항이 되고 다시 이제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다음번에 이거 뚫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유가가 상승을 해서 전반적인 산업에 부담이 커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어려울 겁니다. 결국은 뭐냐? 삼성전자가 지금 메모리에서 수익을 보고 있지만 HBM에 치중이 되어 있고,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픈 AI 같은 경우에 투자금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출혈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느냐, 요건 다른 얘기입니다. 더 이상 확장을 옛날처럼 화끈하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슬슬 살아남는 기업가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이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종목에 대해서 나 그냥 이거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겠지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모든 종목들은 다 올라가는데 규칙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올라간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어느 종목이든지 간에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이게 좋은 자리인지 안 좋은 자리인지, 결과적으로 올랐으니까 좋은 자리라고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풍산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고, 이런 자리에서 투자를 하시면 큰일 난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주가가 올라갈 때도 요 무거운 자리 추천을 하죠. 요런 자리가 나오면 요런 자리에서 목표가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어떤 주식에 대한 재료를 해석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호재가 있을 때는 어디까지 가더라. 그리고 악재가 있을 때는 어디까지 가더라. 세력이 주가를 쭉 밀어버리면 아무 악재도 없는데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면 어디까지 떨어지더라 라는 거 통계를 해놔서 만들어 놓은 차트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 하나 물려가지고 손실 보는 거 생각을 해보면, 이 목표가 차트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럼 예를 들어서 휴스틸이다. 그러면 여기 출발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출발 라인 넘어갈 때마다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올라간다. 이건 무거운 자리 나왔죠. 무거운 자리 나오면 여기에서는 익절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여기도 무거운 자리가 나왔잖아요. 이 무거운 자리가 나오는 부분들이 전부 다 매물대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얘네들이 한 번에 어떤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최종 목표가는 여기에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차트에서 보고, 이게 단순하게 예쁘게 보이려고 만들어 놓은 차트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 예를 들어서 동국제약이다. 여기가 출발 라인이거든요. 출발 라인을 출발해 줄 때, 여기가 됐던 출발을 해줄 때 들어가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목표가 라인에서 여기에서 뚫고 올라가고, 다음 목표가 라인은 어디인지, 그 다음 목표가 라인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다. 왜? 거래량 터진 고점에서 물리면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우리 회원분들도 그렇고 구독자분들 다 보실 텐데, GS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 영상에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회원들한테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리스크 관리할 때지 어느 종목에 크게 사서 수익을 보겠다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제가 우리 회원분들 LIG 넥스원 저번에도 수익 한번 냈고, 또 수익 냈어요. 이거 요 자리에서 추천드려가지고요. 지금 30-40% 수익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목표가 라인 오면 이거는 그냥 세력 천장까지 볼 거거든요. 세력 천장까지 보는데 어디서 잡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자,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바닥을 여기로 정하기로 했다. 근데 이거 선 언제 나왔어요? 이때 미리 나온 거예요. 미리. 이 캔들 들어서면서 미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세력들은 설계도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아닌 것들도 있겠죠. 세력들이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쓴다. 이거는 말이 안 되겠지만 이런 겁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자리가 목표가 라인이 되는 거고, 이걸 단순히 뚫고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주가 올라갈 때 여기가 저항이 된다. 분명히 여기 이 무거운 자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전에도 나와 있지만, 자,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완전히 꼭대기에서 팔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 구간에서는 팔아야 되는 구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 사는 구간은 언제요? 출발 라인 출발할 때, 이럴 때 사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종목이 되든지 간에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 경기에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에 코스피,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국장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떨어지잖아요. 나스닥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스닥은 더 많이 떨어졌고요. 국장이 답이다. 그런데 한 종목에 몰빵해서 하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목표가 차트는 여러분들이
HTS에 설치를 하셔서 휴대폰으로도 제가 볼 수 있는 거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차트 설치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배경 원리를 딱 들으면요. 아, 이게 세력의 공식이었구나.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느 종목이 막 진짜 주가가 올라갈 때 어디에서 나는 먹고 빠져야겠다.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냥 차트에서 아무 종목이나 찍어서 쭉 보면요. 얘가 왜 목표가 차트인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종목을 보더라도 얘네들이 왜 여기에서 떨어지고 하는지가 뭐 이런 거예요. 여기 천장 라인이거든. 요 뚫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천장 라인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여기 떨어지면서 거래량 생기면서 출발 라인 나오고. 출발 라인 나왔을 때 무거운 종목이니까 무거운 자리 나왔으니까 어디서 팔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든지 간에 무조건 내가 꼭대기를 맞추겠다. 이런 거는 진짜로 뭐 대박이긴 하는데 절대로 들고 갈 수가 없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종목이 되든지 간에 요런 칸들이 목표가 차트는요. 미리 캔들이 들어올 때 생성이 됩니다. 캔들이 들어올 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끼워 맞추기가 아니고요. 미리 생성된 그 라인에 가면 떨어지더라.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경기도 안 좋고 날씨는 좋은데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현금은 좀 부족하고 주식에서 지금 뭐 어느 종목에 얼마 물렸어요 하는 사람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고 누구든지 나 주식해서 돈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작년에 많이 나왔던 만큼 올해 조금 좀 떨어질 건데 그래도 우상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뭐 같은 삼성전자라도 언제 사느냐, 어디 가격대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런 것들은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안 좋은 시기가 있으면 또 곧 좋은 시기가 올 수도 있고 좋은 시기가 왔을 때 또 안 좋은 시기를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 여러 가지 돌려보시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차트는 뭐다? 뉴스와 심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지표다. 차트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뭐 차트가 이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됐습니다 하면 이런 새끼 걸르세요 뭐 그런 광고 내는 새끼가 있던데 미친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백 건이 올라오는 뉴스를 전부 다 모니터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차트를 먼저 보고 뉴스를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